자, 그러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 처방과 검사 결과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스에서 이번에 갑상선 초음파 결과지 입력이 늦었는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고시는 2월이었지만 지금 6월 달이었잖아요. 4개월이 걸렸는데 학회에서 만든 표준 결과지를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은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심장 초음파에 비해서 갑상선 초음파가 상당히 난이도는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역시 결과지를 만들기 전에 제가 초음파 결과지 입력하는 거를 초음파에 대한 세미나 동영상과 다시 한번 내용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꼼꼼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만드느라고 개발팀과 같이 호흡을 맞추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아마 배포는 6월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 전까지는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데모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음파 오더는 똑같죠. 2B414 갑상선 초음파 급여로 오더를 냈을 때 완료 또는 임시 저장을 누르겠죠. 사전 심사가 이제 임시 저장 때도 발생을 하죠. 여기서 그냥 무시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음파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초음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결과 입력창으로 가야 되잖아요. 먼저 그 전에 모든 초음파 다 그렇지만 갑상선 초음파도 처음 입력할 때는 먼저 진료 지원에 초음파 검사 이거를 먼저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EB414 오더를 냈지만 초음파 검사에는 역시 보이질 않죠. 그 이유가 바로 등록이 안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코드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EB414를 찾으셔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코드는 등록을 먼저 해주신다. 지금 등록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환자부터는 여기서 진료지원 초음파를 누르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진료지원 창을 꺼내 놓고 여기서 초음파를 누르면 해당 환자 리스트로 바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도 초음파 창은 기존 초음파하고 일관된 구조로 보일 거예요. 좌측에는 리스트, 우측에는 입력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위에는 환자 기초 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부터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 거의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 청구 부분 코드에 따라 이제 선택이 될 거고 검사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래 입원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부 검사 구분은 제한적 초음파하고 도플러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관찰 상태를 먼저 눌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정보 저장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초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신 다음부터는 이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먼저 탭은 임상정보하고 갑상선 초음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정보 먼저 누르시고 갑상선 초음파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는 거의 기존 초음파와 똑같죠. 관찰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필요한 만큼 내가 본 것만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전체 선택을 누르고 여기서 안 본 것들만 빼도 되는 방식.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선택은 한 번 누르면 체크가 되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영상 획득에 제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이거는 고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다고 되어 있으면 되고 검사 사유는 여기 보시면 목의 이물감이라든가 종계, 이전 갑상선 초음파 이상 소견 사실은 이거는 급여 기준이 안 돼요. 어디부터 급여 기준이냐면 갑상선암의 추적검사, 갑상선암 수술 후 추적검사, 타 병원 검사상 갑상선암이 의심된 경우 이 세 가지는 산정특례 기준을 받는 초음파 급여 기준에 해당되고요. 두 개, 이전 생검 결과 비정형세포 후 추적검사, 이전 생검 결과 여포종양 의심 후 추적검사 이 두 가지가 새로 고시된 갑상선, 부갑상선 초음파 급여 기준에 의해서 급여에 해당하는 케이스겠습니다. 기타는 만들었지만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전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추적 검사 이걸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입력한 건 다 한 거고요. 바로 연속해서 갑상선 초음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레트로비 width, depth, 그 다음에 length, volume 이렇게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모르는 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마다 그럼 고급 초음파에서는 볼륨을 3차원적으로 체크를 해주죠. 볼륨은 아마 width, depth,
랭스를 3차원화해서 정량적인 볼륨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정성적인 그런 볼륨 측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치를 바로 입력을 할게요. 사이즈는 지금 제가 상상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정상 범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라이트 입력하시고 랩트로 입력하시고 뎁스도 입력하시고 랭스 3.0으로 할까요? 3.0 횡으로 먼저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right 롭에서 with depth length, ismooth에서 depth, left 롭에서 with depth length 이렇게 순서도 입력하셔도 되고 볼륨을 아직 정치가 있으면 입력해도 되고 없으면 입력하지 마세요. TFT는 나중에 다른 어떤 갑상선 염증에 대한 자동 판정 로직을 넣기 위해서 또는 참고하라고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초음파 입력하다가 사이로이다이티스 같은 거 판정할 때 결과 보고 판정은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잘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과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렌카이멀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시고 에코 텍스처도 입력해 주세요. 에코 제니시티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US 파인딩은 일단 노멀인지 앱노멀인지 노멀이면 kinds of region은 비활성화됩니다. 앱노멀 누르시면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듈하고 diffuse thyroidal disease, other thyroidal disease, thyroidectomy 네 가지 기준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클릭하면 상세의 입력창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여만 드릴게요. 어더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더에 해당하는 특성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이로이덱토미 누르시면 사이로이덱토미에 특화된 그런 항목 값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체크를 풀어주시면 비활성화 되겠죠. 일단 저는 노즐 입력하는 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하니까 노즐을 먼저 클릭하시고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 노즐의 특성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알겠죠. 위치 클릭하시고 사이즈 노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센치 기준으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width depth, length 순서대로 정했으니까 이 순서를 좀 기억하면서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 solid한지 predominantly solid한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 갑상선 결절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캔서라고 생각하고 predominantly solid 입력하고요. 에코제네시티도 마일드, 하이퍼 에코제네시티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일단은 제가 parallel이라고 할까요? 마진은 ill-defined, 에코제니 포사이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tracyral extension이 있는지 또는 vascularity가 있는지 이거는 선택 옵션이니까 꼭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specificity하고 malignancy risk는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는 입력이 안 되도록 막아 놓을 텐데요. 로지계에서 이렇게 특성된 것들이 얼마만큼 malignant risk가 있고 그거에 의한 스페시피티가 얼마나 높은지 이걸 보여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K-Tyrade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느낌표 아시죠? 누르시면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있잖아요. 그레이드가. 그래서 이거는 기준은 K-Tyrade 5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솔리드 하이퍼 에콘 료주를 있으면서 말리그넌시가 의심되는 세 가지 울트라사운드 피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라는 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마진이 이레귤러한 거, 그리고 톨러된 와이드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5가 됩니다. 여기서는 카테고리 5가 되고 카테고리 5일 때는 recommend FNA 바이옵시를 한다. 저는 일단 보내겠죠. 이렇게 보시면 FNA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노즐의 특성이 있잖아요. 컴포지션이라든가 에코제네시티, 오리엔테이션 이거를 약속 소견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피처에 내가 카테고리 1, 2, 3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으면 이 소견 그대로 해서 약속 소견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5-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 소견 그대로 저장이 돼요. 굉장히 편리해요.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성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삭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결절을 넣을 때는
비슷한 결절이면 약소 소견에서 찾으셔서 돋보기를 누른 다음에 카테고리 5-1을 누르시면 그대로 이렇게 특성이 저장이 되죠.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컴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 에코제네시티 그대로 들어가고 사이즈만 새로 입력하고 다른 것들도 다 들어가 있죠. 사이즈만 새로 입력을 하시면 여기 있는 특성들이 모두 즐겨찾기로 되니까 같은 성격의 노들이 묶여가지고 한 4-5개 있을 때 반복적으로 입력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특성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내가 뭘 입력해 놨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서비컬 인라지먼트가 있는지 있으면 플러스를 눌러서 서비컬 인라지먼트를 추가를 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지우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노드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선택해서 사이즈라든가 림프노드 레벨 그리고 파인딩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적 검사 결과 소견도 있죠. 리마커블한 체인지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으면 아래쪽에 기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없으면 No Remarkable Change라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최종 진단명은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진단명 관리 바로 누르셔서 여기서 진단명을 누르시고 갑상선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거고 선택할 때는 진단명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진단명을 여러 개 누를 때는 진단명 추가를 해서 하나는 이렇게 다른 하나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위에 거 하나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 누르시면 최종 진단명이 나오죠. 권고사항은 이게 아직은 좀 연동이 안 됐는데 결절에서 선택한 권고사항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일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메인 병변을 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눌러줘야 돼요. 추적 검사하는 건 똑같겠죠. 그래서 검사일 선택하는 거 판독의사는 보면 검사일자에 시분이 생겼습니다. 이게 고시에 보니까 일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독일이 아니라 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일자와 판독일자에 이렇게 일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음파 소견 기술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셨으면 소견 요약을 누르시고 JX999 요약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레포트에서. 자, 이렇게 다 됐죠. 그 다음에 저장.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 병변을 입력할 때는 이 특성에 따라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셨으면 인쇄 누르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레포트를 출력할 수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레포트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초음파 결과지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차트에 오실 때 외래 진료를 누르시면 이 환자의 차트로 옮겨갑니다. 만약에 안 열려져 있을 경우에는 초음파 결과지는 초음파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초음파 가져오기 선택하시면 되죠.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고 이상 없으면 완료 누르시고요. 특에 에스터리스크 붙으면 초음파 결과지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전심사에서 임시 저장할 때는 초음파 결과지가 없다고 심사 경고창이 나왔잖아요. 초음파 결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심사창이 뜨질 않았어요. 이렇게 연계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이지스 초음파 결과지 입력 프로그램이 복부 초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갑상선까지 쭉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날이 초음파 결과지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도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학술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그게 오산이었다.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꼼꼼히 작성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었거든요.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개선하가면 되는 거니까 다른 전자차트에서는 아마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미래 얘기지만 이게 이제 1단계 버전이고요. 초음파 결과지는 조금 더 그 개선을 해서 자동화 기능 예를 들어서 초음파의 특성을 입력해서 지금 입력하는 수준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이로이다이티스를 입력할 때 수치하고 초음파 결과를 매칭시켜서 진단을 가정에서 내드리는 그러한 로직을 넣을까도 생각했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노듈의
특성에 따라서 악성의 예측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가지고 이 정도 소견이면 어느 정도 악성의 가능성이 있고 스페이스피티가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아마 갑상선염의 로직에 의한 진단과 노들의 갑상선 암의 가능성, 요걸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상선, 부갑상선 초음파 입력에 대한 고시와 급여 기준에서 좀 잠시 설명드렸고, 이번에 새로 개발돼서 배포 예정인 초음파 결과지 입력 화면 시연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죠. 급여를 적용해서 초음파 결과를 입력할 환자들이 적어도 갑상선하고 부갑상선 초음파 급여 기준 그거에 따라서 적용할 환자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반 초음파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즉 산정특례 질환 갑상선암이 의심되거나 또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이나 처치 후에 추적 검사를 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결과지를 입력하고 표준 영상을 보관하고 그것을 아마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FNA를 하는 병원에서는 FNA를 하고 나서 비정형 세포가 나왔거나 여포성 세포암이 나온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 팔로업 할 때 한 번 더 급여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초음파 횟수에서 마지막으로 갑상선 FNA를 하기 위해서 하는 유도 초음파 있잖아요. 그거는 산정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보험 적용을 하고 그 다음 팔로업 할 때 갑상선 암에 의심되는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성 세포암이 나왔느냐 아니면 FNA 결과가 음성이냐에 따라서 암이 의심되면 팔로업 할 때는 급여,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로 한다는 거. 그리고 횟수는 그 다음 만약에 암이 돼서 한 번 했다고 해도 그 다음엔 계속 80%로 급여로 하는 게 아니라 80%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음파 결과지는 작성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전 초음파 결과 입력하고 비슷해서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그 시험과 고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셔서 초음파 결과지 입력을 잘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칠게요.